오래된 재래시장 끝자락, 주황 천막 아래 앉은 한 노점. 사람들은 그곳을 용한 점집이라 불렀다. 그날도 한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꼭 쥐고 들어섰다. 선생, 우리 손주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클까요? 점쟁이는 부채를 탁 치며 낮게 웃었다. 허허, 눈빛이 맑고 기운이 단단하구먼. 아주 크다, 커. 장군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의 손을 잡을 팔자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장군, 회장, 대통령. 그렇게 큰 인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크다는 건 키가 아니라 그릇이요. 남을 먼저 챙길 그릇. 사람들 마음을 모을 그릇. 그릇이 큰 사람은 직함이 붙기 마련이지. 점집을 나오는 길, 봄바람이 보자기 끝을 살짝 들어올렸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 강호는 그릇이 큰 애지.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장롱 깊숙이 보자기를 넣으며 다짐했다. 손주의 그릇을 매일 닦아주자. 그날 이후 할머니의 하루는 바빠졌다. 손주의 가방에 물티슈와 작은 간식을 챙기고 무릎 보호대를 꿰매고 5번은 더 감사합니다를 연습했다. 강호야, 먼저 인사하면 마음이 먼저 큰 거야. 안녕하세요. 용하다는 소문은 동네를 타고 퍼졌다. 앞집 강호 장군 된다더라. 회장도 된다더만. 정작 할머니는 시끄러운 소문보다 아이의 작은 손을 더 믿었다. 첫 소풍날 강호는 넘어져 무릎을 다친 아이에게 자기 밴드를 떼어 붙였다. 그리고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다. 선생님은 말했다. 리더는 표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란다. 장군이란 게 꼭 칼차고 행진하는 것만은 아니지. 그날 밤 할머니는 손주의 베넷 저고리를 꺼내 한 번 더 꿰맸다. 미래를 꿰매는 마음으로. 봄이 2번 지고 나니 강호는 학급에서 급식 도우미 장군이라 불렸다. 수저를 줄 맞춰놓고 늦게 받은 친구에게 먼저 드세요를 잊지 않았다. 강호야, 너 진짜 장군 같다. 우리 다 챙겨. 학급 회장 선거날 강호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청소당번, 힘든 자리엔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결과는 회장 당선. 작은 종이에 적힌 회장 2글자보다 할머니가 건넨 솜니불의 따뜻함이 더 무거웠다. 우리 손주 첫 회장이구나. 회장은 어깨가 무거워야지. 대신 늘 밝게 웃는 약속. 동네 슈퍼의 주인 아저씨는 외상을 끊고 아이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강호에게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다. 그냥요. 제가 먼저 하면 다른 친구도 따라하거든요. 그 단순한 먼저가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었다. 여름방학 즈음 동네 하천이 불었다. 모래주머니 나르기가 시작되자 누구보다 먼저 뛰어든 건 강호였다. 비 온다, 집에 가라. 다 끝나면요. 작은 책으로 모래주머니를 안아 나르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든든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런 게 장군이지. 개학 후 강호는 다시 회장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신입생 도우미가 되었다. 길을 헤매는 아이에게 교실을 알려주고 겁먹은 표정엔 장난감을 빌려줬다.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짧게 적혔다. 주도적으로 봉사함. 강호야, 표창장이 꼭 금같이 반짝이지 않아도 돼. 내가 건네는 미소가 이미 상장이지. 청소년이 되자 바람은 거칠어졌다. 강호는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졌다. 더 논리적인 친구, 더 유창한 친구들이 있었다. 괜찮냐? 응. 난 동아리 회장할래. 봉사동아리 회장이 된 강호는 양로원 연주회를 기획했다. 노래가 서툴러도 박자가 틀려도 어르신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내겐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야. 방학엔 수해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갔다. 그가 줄을 세우고 물자를 나누고 먼저 삭발의 모래를 털어내며 크게 외쳤다. 한 줄씩 천천히. 낯선 어른이 물었다. 넌 지휘관이냐? 강호는 처음으로 어깨를 폈다. 오늘만은요. 그날 밤 별은 낮게 떠 있었다. 장군의 별이 아니라 사람들 눈동자에 비친 작은 별빛이었다. 성인이 된 강호는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불길 앞에서 그는 늘 먼저 들어갔다. 있는 힘껏, 그러나 끝까지. 넌 겁이 없냐? 겁이 있죠. 그래서 더 준비해요.
겨울밤 어르신 혼자 사는 집에서 연기가 났다. 강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노인을 업어나왔다. 노인은 기침 사이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 동네 대통령이 따로 있나? 오늘 대통령은 자네요. 대통령이란 말, 참 기분 좋지? 직함이 아니고 고마움이 붙이는 별명이랄까. 그 무렵 동네 복지회관에서는 청년봉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람들은 회장님, 장군님, 대통령님을 뒤섞어 불렀다. 이상한 호칭의 향연. 그러나 본질은 같았다. 먼저와 함께라는 두 글자. 어느 봄날 강호에게 뜻밖의 소식이 왔다. 단연간의 구조와 봉사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대상자에 올랐다는 것. 그날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젊은 시절의 보자기가 아직 있었다. 점집에서 들은 말 기억나니? 장군, 회장, 대통령의 손 오늘 다 만나는구나. 수상식장, 대통령이 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국민을 지킨 용기 참 고맙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강호는 한 걸음 비켜섰다. 고맙습니다. 저를 키운 손이 더 고맙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상장을 들고 할머니와 국 끓는 소리를 들었다. 상은 벽에 걸렸고 국은 그릇에 담겼다. 그릇은 오래 비었지만 늘 당신이 먼저 채워주던 그릇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할머니의 걸음이 느려지고 말끝이 자주 떨렸다. 마지막 병실에서 할머니는 강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예언을 들려줄 차례네. 사실 난 그날 점쟁이 말보다 내 손을 더 믿었어. 장군은 먼저 나서는 용기, 회장은 사람을 모으는 수고, 대통령은 고맙다 말하는 품격이더구나. 넌 이미 다 되었지. 할머니. 며칠 뒤 오래된 장롱 속 보자기에서 한 장의 메모가 나왔다. 강호야, 넌 내 세상에선 언제나 대통령이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먼저 숟가락 대신 마음을 내밀어라. 시장은 여전히 소란했고 점집은 어느새 사라졌다. 그러나 예언은 남았다. 직함 대신 마음으로 쓰는 훈장, 그 훈장이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팍에서 반짝이고 있다.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장군이 되고 회장이 되며 대통령이 된다.